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부로 SK 하이닉스에 입사하게 된 HR 직무 신입사원 차정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취준생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괜히 좀 막막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SK 하이닉스 입사를 준비하시면서 다소 막막한 기분이 든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원 직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R이었습니다. 이런 HR 직무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구성원들의 채용, 육성, 평가, 승진, 보상, 지원 등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까지 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여서? 또 맞지만 사실 SK 하이닉스가 저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제가 흔히 대기업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달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은 조금 무겁고 정체되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대기업인데도 되게 빠르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활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걸 약간 광고나 어떤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나도 저렇게 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활기찬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문과 출신 지원자로서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나는 문과 출신인데 반도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나?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전문적인 것까지는 커버할 수 없다고 해도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하고 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인 반도체 공부를 하기 위해서 3가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SK 하이닉스 홈페이지,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 뉴스룸, 그리고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 공식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일단 SK 하이닉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든 메뉴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걸 다 읽으시다 보면은 이렇게 짜투리 해서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씩 읽으면서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뉴스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나는 이런 건 좀 지루하고 속성으로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 SK 하이닉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반도의 반도체 썰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강의는 아니고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가 되게 재밌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또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아니고 교양 수준으로 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멘탈 관리? 확실히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채용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원자 수는 여전하고 경쟁률은 훨씬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진짜 떨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지원했던 회사들로부터 하나 둘씩 합격,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진짜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형 과정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채용 준비를 하는 게 많이 난감하고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불안한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다가 SK 하이닉스로부터 아주 기적과도 같은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심지어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최종 합격 발표일이 12월 4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일이 12월 4일이에요. 그래서 생일날 오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거죠. 진짜 너무너무 기뻤고, 진짜 신입사원으로서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좋은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공채에서 SKCT랑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SKCT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AI 검사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인적성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번 그룹 공채는 전부 오프라인으로 SKCT를 실시했어요. 제가 이렇게 응시장에 가보니 방진복을 이렇게 입으신 분들이 온도 측정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시고 소독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 동안에는 마스크랑 라텍스 장갑을 낀 채로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했던 점일 것 같고요. 또 면접 역시 조금 특수한 방식이었는데요. 우선 인재개발원 건물에 집합을 합니다. 집합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접관 분들이랑 지원자가 각각 분리된 방에 들어가서 화상 카메라랑 마이크를 통해서 비대면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접 방식의 경우에는 직무 면접이랑 인성 면접을 한 번에 보는 원데이 면접을 실시를 했고요. 만약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SKCT와 면접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도 계속 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제가 긴장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화상 면접에서 더 많은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해본 방식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의 온기가 덜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소 좀 이렇게 뚝딱거리는 태도로 이렇게 직무 면접을 초반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직무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한 면접관분이 제가 사용한 어떤 전문 용어에 대해서 조금 날카롭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듣다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면접관분을 포함해서 모든 면접관분들이 빵 터지셔가지고 박장대소 하시면서 막 죄송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웃으시는데 제가 그제서야 조금 뭔가 안심이 되면서 이렇게 긴장이 약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반부터는 면접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본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상 면접의 장단점은 마스크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께서는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화면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의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근데 면접을 보다 보면 면접관 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피게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눈밖에 이제 보이지가 않았고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무섭게 느껴져서 위축이 스스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볼 것인지 벗고 볼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쓴 채로 면접을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스크를 쓴 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도 이게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면접인데, 특히 원데이 면접인데 내 얼굴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로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고, 근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스크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면접관 분들께서 예리한 피드백을 하시거나 압박 질문을 하실 때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막 역력히 드러나는 지원자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긴장한 표정을 면접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마스크를 쓴 게 오히려 더 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면접관분들의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면 자기가 더 이렇게 감정이 동요되기 때문에 면접관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자기는 오히려 더 면접을 편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SKCT 난이도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이게 진짜 많이 궁금했었어요. 저는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SKCT 문제집 2권으로 연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2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연습할 때 제일 어려웠어요. 시간을 재고 풀자니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항상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 SKCT를 응시했을 때는 문제집에서 연습했던 거에 비해 수리 영역이 조금 평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습을 할 때 언어랑 직무 영역의 경우에는 굳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잘 나오는 영역이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언어와 직무가 조금 더 어려웠고 쉽진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은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문제집을 사셔서 푸실 때 자신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자신이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잘하시는 영역은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하시되, 못하는 영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완을 하신다면은 실제 응시일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제가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한 상태이지만,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괜히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지난 면접을 이렇게 곱씹게 되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못했지? 약간 그런 생각들로 밤마다 약간 한숨 쉬고 이불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다소 부자연스럽게 행동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평소에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밝고 쾌활한 사람인데, 면접에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딱딱한 자세로 약간 초반에 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이 저는 가장 아쉬움에 남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고, 다음에는 면접을 보게 된다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긴장할 필요 전혀 없으시다는 점, 평소대로 밝은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라도 면접관분께서 조금 예리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게 절대로 지원자분을 혼내거나 다그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조금 알고 계신다면은 긴장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그 10년 이상 일한 그 베테랑 분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